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수백 개의 캐리어가 굴러가는 소리, 마중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까지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꼭 쥔 채 내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흐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었다. 44년. 그 잔인하게 긴 세월이 지금 저 문 하나 뒤에 걸려 있었다. 그때였다. 유리문 사이로 한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44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유나의 얼굴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꽃신을 신고 마당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던 그 작은 아이가 바로 지금 저기서 다시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여자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입국장 바닥을 스치는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그 눈동자는 어딘가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다 마침내 내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왁자지껄하던 공항이 마치 눌러 꺼버린 라디오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발을 떼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렸다. 혹시 가까이 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내 안에서 수백 번 치솟았다 사라졌던 두려움이 마지막으로 내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마디, 그 울컥하는 숨결 가득한 목소리가 내 44년의 시간을 한순간에 찍고 들어왔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내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나는 울음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유나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내 두 팔 안에 평생 찾아 헤매던 내 딸 유나가 있었다. 차가운 공항 바람 사이로 유나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다. 유나야, 내 딸아. 입술이 떨려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지만 유나는 더 세게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햇빛을 잊지 못한다. 늦봄의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바람은 마당의 흙냄새를 가볍게 흔들며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속에서 유나는 작은 새처럼 뛰어다녔다. 길가에 피어있던 들꽃을 꺾어와서는 내 손에 꼭 쥐어주던 아이. 유나는 꽃을 좋아했다. 꽃을 좋아한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작은 풀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아이였다. 그날도 연분홍 꽃신을 신고 친구들과 마당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유나의 볼은 더 붉게 빛났고 그 웃음은 내 하루의 기운이 되곤 했다. 엄마, 갔다 올게. 나는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도 모르고 늘 그렇듯 짧게 대답하고 시장으로 향했다. 점심때 먹을 국거리와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느라 별다른 걱정 없이 바쁜 걸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잠깐 친구네 갔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마당과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늘 아래까지, 담벼락 뒤까지 유나가 숨으려 할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며 이름을 불렀다. 유나야, 유나야. 처음엔 장난일 거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가끔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른들의 걱정을 모른 채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도 저녁 바람이 차가워져도 유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야 내 다리가 휘청하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작은 골목이 어둠에 삼켜져 가는 걸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두 손을 떨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입술이 굳어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상들이 계속해서 밀려왔다. 나는 유나가 놀던 마당의 가장자리부터 시장, 은행 앞, 작은 공원, 버스 정류장까지 집 근처의 모든 길을 수십 번 반복해서 걸었다. 혹시나 유나의 꽃신이 보일까? 혹시나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을까? 혹시나 누군가 유나를 데리고 있는 걸 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못 봤어요.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그런 말들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다. 저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유나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세상은 전날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었다. 햇빛 아래에서 뛰어놀던 유나의 마지막 모습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가 사라진 후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었다. 밥 짓는 소리도, 새벽 종소리도,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전부 멈췄다. 대신 내 귀에 남은 건 단 하나였다.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어요? 나는 이 한 문장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했다. 경찰서에 가서는 사진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골목 구석에서 담배 피우던 아저씨에게, 심지어는 길가에서 마주친 모르는 아이들에게까지 묻곤 했다. 아줌마, 누구 찾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묻자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만 내밀었다. 경찰서에서는 처음엔 위로를 건넸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금방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었다. 기다림은 희망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만 키웠다. 며칠 뒤에는 내 얼굴만 봐도 경찰들이 너무 잘 아는 듯 아직 없습니다. 오늘도?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단지는 수백 장을 붙였다가 비를 맞아 찢어지고 해를 맞아 색이 바래고 새 전단지를 붙이면 그 사이로 또 바람만 지나갔다. 내 발은 나도 모르게 유나가 사라진 골목으로 향하곤 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져 내렸다. 해가 질 무렵 골목 끝에 서 있으면 문득 유나가 꽃신을 끌며 달려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어둠뿐이었다. 희미한 희망조차 잡지 못하는 날엔 나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스팔트가 차갑게 등골을 타고 올라와도 사람들이 쳐다봐도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유나야, 어디 있니? 내 목소리는 바람에 금방 사라져 버렸다. 마치 내 아이처럼 흔적도 없이. 밤이 되면 나는 유나의 꽃신을 품에 안고 누웠다. 작은 신발 한 짝. 그것이 내게 남은 유나의 마지막 체온이었다. 그 신발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가 방금까지 내 옆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잠이 들려고 눈을 감으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젖은 울음소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 엄마! 나는 벌떡 일어나 등을 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울음소리는 너무 생생했다. 유나가 어딘가에서 나를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그 작은 손으로 내 치마자락을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44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그날을 잊지 못했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작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유나의 울음이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나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딸을 찾았습니다라는 연락이 걸려왔다. 내 심장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는 듯했고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정말 제 딸이 맞나요? 정말 제가 찾던 그 아이가 맞아요? 그저 맞다고 말해주는 한 문장이 내 모든 갈망을 뒤흔들었다.
나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빼닮은 것도 아니었고, 기억이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 눈앞에 선 소녀가 너무도 간절해 내 마음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곧바로 품에 안았다. 가냘픈 어깨가 내 가슴에 닿자 44년 동안 말라버린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것 같았다. 우리 유나, 우리 딸. 말끝이 떨렸지만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놓치기라도 할까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그 후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새 옷을 사입히고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장을 소개하고 결혼식장까지 데려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사랑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다. 내가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한 번에 되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기적은 3년 만에 산산이 무너졌다. 엄마 아니 죄송해요. 저 사실 제가 그날 처음엔 고아원에서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못됐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자꾸 흔들렸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머리가 멍해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아니었다는 거니?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의 고통은 뼈가 금 가는 소리까지 들릴 것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날도 나는 울지 않았다. 유나를 잃어버린 날부터 나는 울 때보다 참고 삼키는 날이 더 많았다.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알겠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라. 그 아이가 돌아서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들이켰다. 내 가슴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듯 아려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유나를 향한 내 걸음은 거짓말 하나로 멈춰버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었으니까. 거짓된 기적이 사라진 뒤 나에게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상처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지칠 틈도 없이 나는 다시 길 위에 섰다. 나이는 들어 있었고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발은 이상하리만큼 여전히 가벼웠다.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뛰어다니던 모습이 내 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입양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멍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새 불씨가 피어났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작은 희망 하나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DNA를 등록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서류 하나의 사인이 얼마나 떨리는지 아무도 몰랐다. 내 손이 덜덜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직원은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래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입양 기관에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시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했고 그들이 아직 소식 없음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또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다음에는 혹시 다음에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 딸의 나이를 고려해 몽타주도 만들었다. 처음엔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어린 유나의 얼굴밖에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20살, 30살, 40살 그렇게 자라있을 모습을 상상해야 했다. 몽타주 속 유나는 낯설면서도 또렷했다. 나와 닮은 이마, 아버지를 닮은 눈매, 그 그림을 보며 나는 어디에 있니? 정말 어디에 있니?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세월은 흘렀다. 나의 머리카락엔 새하얀 빛이 점점 늘어갔고 가끔은 다리가 시려 오래 걷지 못하는 날도 생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 위에 서기만 하면 내 발끝은 다시 힘을 찾았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유나도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나는 믿고 있었다.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유나가 있다고. 언젠가는 한 번만 더 아이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오후였다. 늙은 몸이 눌려 낮잠을 조금 자고 있었는데 탁 휴대폰이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내 가슴을 쓸어 올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요즘엔 스팸 전화도 많았고 무엇보다 의미 없는 희망을 주는 전화가 내 마음을 몇 번이고 찢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아들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낯선 목소리가 떨리듯 말했다. 어머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사기 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몇 번을 속은 줄 아세요? 그만 좀 하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 말 한마디를 내뱉으며 나는 마치 44년의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사기가 아닙니다. DNA가 일치했습니다. 따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그 순간 내 다리는 힘을 잃었고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휴대폰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질 뻔해 급히 다시 움켜쥐었다. 내 귀에는 바람이 부는 듯 울렸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 머릿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44년 만에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소식이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어지럽게 휘몰아쳤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정말 제 딸이라고요? 그 애가 살아있다고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예, 어머님. 따님의 DNA와 어머님의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따님은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작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울어서 울음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들은 이어서 유나가 사라진 그날의 진실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내가 그날 시장으로 떠났던 시간, 유나는 나를 몰래 따라 나섰다고 했다. 늘 그렇듯 꽃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노란 개나리를 한 송이 들고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하며 신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나가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는 사실을. 내가 버스를 타고 떠나자 유나는 놀란 얼굴로 버스가 멀어지는 방향만 바라보다가 혼자서 무작정 기차역으로 갔다고 했다. 그 작은 발로, 그 어린 몸으로 말이다. 기차가 시장 근처를 지나갈 거라 믿었던 유나는 엄마가 보이면 내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차 창밖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도 장바구니도 익숙한 동네 풍경도 없었다. 그 작은 아이는 종점까지 가면서 혼자서 울음을 삼켰을 것이다.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차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영무원이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는 경찰서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그 뒤의 기록은 흐릿했다. 누군가의 실수였는지, 체계가 없던 시대 때문인지,
유나는 어느새 보호자 미확인 아동이 되었고 몇 달 뒤 해외 입양 서류가 작성되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이 이어졌다. 따님이 당시 기억이 거의 없었답니다. 아직도 왜 엄마와 헤어졌는지 정확히 기억 못한다고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왔다. 그 어린 아이가 나를 따라왔다는 사실, 엄마를 찾으려고 기차를 탔다는 사실,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으려고 뻗어도 닿지 않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유나야, 너는 엄마 따라오려고 했던 거구나. 그때서야 눈물이 터졌다. 44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전화는 기적의 시작이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어떤 고통이어도 좋았다. 유나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처음 딸과 통화하던 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흐느끼듯 말했다. 미안하다,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딸은 서툰 한국말로 말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통화가 끝난 뒤 나는 곧바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배움과 먼 사람이었지만 아이와 더 많은 말을 나누고 싶었다. 나이가 많아지고 몸은 아팠지만 내 마음은 그때 처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딸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수십 번이나 웃는 연습을 했다. 오랜 세월이 내 얼굴에 새긴 주름과 아픔을 가릴 수는 없었지만 딸에게만큼은 단단한 모습, 잘 버텨온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유나에게 나는 기억 속의 엄마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녀 눈에 괜찮은 엄마로 비치고 싶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유나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던 유나가 나를 발견하자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난 44년이 무너져 내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었던 시간들이 그 이름 하나에 녹아 사라졌다. 나는 참았던 숨을 터뜨리듯 달려가 유나를 세게 끌어안았다. 그날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 시간은 그제서야 멈춰 있던 자리를 벗어나 다시 앞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우리는 마침내 같은 식탁에 앉았다. 유나는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질로 불고기를 집으려 애쓰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이 단순한 풍경이 44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갈망했던 것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뒤 유나는 조심스럽게 한글로 쓴 편지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어린 글씨였다. 엄마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나도 많이 그리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봄바람이 스며드는 듯했다. 44년 동안 멈춰 있던 계절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체온만으로도 세상이 다 바뀌는 듯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너무도 길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안다. 사라졌던 봄은 결코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조금 늦게 찾아왔을 뿐이라는 것을.